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지구과학 스피드노트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단어 내용 정리해 볼 텐데요. 이 단어는 내용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도 많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기후변화의 요인과 관련해서 지구 외적 요인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긴 합니다. 그 부분 특히나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서는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해양변화와 기후변화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변화와 기후변화 단원에서는 일단 엘니뇨와 라니냐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용승과 침강의 개념도 알아야 하는데요. 연안용승, 그리고 적도용승, 그리고 저기압과 고기압에서의 용승과 침강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의 경우는 전향력의 영향을 정향력이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방향 판단할 때 실수하지 않게끔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저기압과 고기압도요, 북반구, 남반구가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경우는 여러분 평상시 공부하면 되죠. 그쵸? 평상시 공부한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연결해가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다 암기하는 내용 절대 아니고요. 평상시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둬야겠는데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층소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좀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역풍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계속 불게 되면, 지속적으로 불게 되면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에 많이 모여들게 되고요. 그리고 동태평양 입장에서는 해수가 좀 표층이 부족해지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표층 수온이 좀 낮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한 5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온의 차이 때문에 기온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고기압, 그리고 강수량이 좀 적은 편, 그리고 반면에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상승기로 의한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고요. 강수량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달했다라는 특징이 있고, 동태평양은 어업이 발달했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게 평상시의 상황이고요. 엘니뇨 시기에는 이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라니냐 시기는 그 반대입니다.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니뇨와 라니냐 관련해서는요, 사실 요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어려운 문항들이 나오게 되냐면 자료 해석이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어떤 자료가 나오냐면요, 수온, 강수량, 해수면 높이, 기압, 풍속, 구름의 양,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편차 자료로 나오게 돼요. 편차라는 것은 평상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 편차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출문항들 자료 해석들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엘니뇨와 관련해서 남방진동의 개념도 나오게 되는데,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양쪽이 마치 시소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식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남방진동 현상은 결국 엘니뇨와 사실 거의 같은 현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엔소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방진동 지수와 관련된 자료가 나왔을 때요, 요게 플러스일 때가 어떤 의미인지, 마이너스일 때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내용들은 기후변화의 요인입니다. 이제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들 내용 정리하셔야겠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그 결과,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우선 기후를 얘기를 할 때 과거의 기후, 고기후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기록되지 않은 기후는요, 자연에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를 추정하는 방식을 쓰죠. 그래서 빙하의 시추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의 나이테,
화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기후를 유추를 하거든요. 특히 빙하의 시추물에서는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추론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온이 좀 높았던 시기에 이 비율도 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비례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뭐 공기방울의 그 과거의 공기가 이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기에 있는 CO2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또 과거의 기후를 알아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기후변화의 이제 요인이죠. 요인을 여러분들 잘 정리해야겠는데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일단 크게 구분을 합니다. 인위적 요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요인을 뜻하고요. 자연적 요인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못하는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예요. 특히 자연적 요인 중에서도 지구 외적 요인 그리고 지구 내적 요인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지구 외적 요인이 좀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천체 파트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개념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난도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뭐 세 가지 요인이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변하고 있고 지구의 자전축의 방향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공전하고 있는 궤도의 이심률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 주기는 각각 다르고요. 사실 굉장히 긴 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구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자전축 기울기 같은 경우는 현재는 23.5도 기울어져 있으나 24.5도로 커질 때도 있고 21.5도로 작아질 때도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계절 차이가 뚜렷해졌다. 연교차가 커진다. 북반구, 남반구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계절 변화가 안 나타나죠. 거의 나타나지 않을 텐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연상하며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전축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세차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차운동에서는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대한 세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선생님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현재는 원일점에서 북반구의 여름입니다. 원일점이면 태양이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울 때가 아닌가? 겨울이 아닌가?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항상 중요한 건 계절 판단을 할 때는 지구에 도달하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각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비추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걸 보고 계절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구는 근일점일 때는 남반구를 수직으로 비추고 있고요. 원일점일 때는 북반구를 수직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때가 여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팅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13,000년 후의 변화가 어떠한지 또는 6,500년 후의 변화는 어떠한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 같은 경우는 공전궤도 이심률이 변한다 하더라도 이 공전궤도의 긴 반지름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 근일점 거리가 이만큼 늘어났다라고 하면 딱 그만큼이 원일점 거리만큼 또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요게 만약에 변한다라고 한다면 지구의 공전주의가 바뀌어야 돼요. 1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은 우리가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만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인 같은 경우는 지구 외적 요인으로 구분을 하고요. 지구 내적 요인 같은 경우는 수력 분포의 변화라든지 화산 활동, 지표면 상태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반사율이 변한다라든지 뭐 해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뭐 기후가 바뀐다라든지 그런 내용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후 변화를 얘기할 때 좀 와닿는 내용은 이런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과 좀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이 내용 잘 정리해 두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위적 요인 같은 경우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온실기체, 그 다음에 뭐 에어로졸, 사막화 도시화 이런 얘기들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기후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죠. 그쵸? 지구온난화.
이게 일단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바로 온실효과고요. 이 온실효과를 이해하려면 또 지구의 열수지 평형에 대한 내용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 다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온실효과라 하면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 있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복사 평형 상태로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구는 대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이 대기가 지구의 이불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포근하게 덮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나갈 때 다 나가지 않고 일부 온실기체들이 적외선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흡수해요. 그 흡수된 아이들이 다시 지표 방향으로 재복사되면서 지표 입장에서는 원래 받아야 할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온실효과라고 하고요. 이 온실효과가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지구온난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주로 출제되는 부분은 요 열수지 평형에 대한 걸 가지고 문제에서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 내기 굉장히 좋은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숫자 계산하는 거 일단 중요하겠고요. 지표면, 대기, 우주공간 각 영역에서 들어오고 나간 에너지의 양이 같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방정식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간단하게 지금 식을 세웠고요. 방정식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방출되는 C의 양이 4와 B를 합한 값과 같다라든지 또는 요 A와 45를 합한 값이 100에서 30을 뺀 70과 같다라든지 요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세울 수 있는 식들은 또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식을 변형해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식들을 여러분들이 다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그 식과 같은 기호를 쓰는 부분을 찾아내 가면서 이 부분은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풀이 팁이 좀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제 출제 포인트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수식을 만들어서 계산하는 거 일단 물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과 적외선의 양을 비교하는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지표가 흡수하는 가시광선의 양과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적외선의 양을 비교했을 때 요 45보다는 D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적외선을 좀 많이 흡수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선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뿐만 아니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 전달 방식도 있거든요. 요거는 약간 세분화한 디테일한 부분을 묻는 선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수지 평형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는 결국 뭐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뜻하고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다양한 지구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고 생태계가 변하게 되고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먹을 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질병도 늘어나고 기상이변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태풍, 홍수 이런 피해들도 많이 커지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기해양 상호작용 요 파트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원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좀 와닿는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중요하게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단원 내용 이렇게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8단원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